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 남상미입니다. 지난 3월 22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이었죠. 올해 물의 날 주제는 함께 만드는 변화, 새로운 기회의 물결이었는데요. 충청북도에서도 새로운 기회의 물결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중부권 젖줄인 미호강의 수질과 환경을 개선하고 예전의 미호강을 되살리기 위해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오늘 충북 시사토론창에서는 미호강 맑은물 사업이 무엇이고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6월 말 연구 용역 발표를 앞두고 중간 점검을 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충청북도 환경산림국 수자원관리과 김종식 과장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충북연구원 공간창조연구부 이경기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청주 상생포럼 송재봉 공동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주 충북환경운동연합 이성우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미호강 맑은물 사업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키워드로 표현해 주시고 그 이유를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경기 박사님. 네, 저는 미호강을 신수도권 시대 상생의 아이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미호강은 그 충북뿐만이 아니라 충남의 천안 그리고 세종시까지 포함하는 그 지역 유역에 그 상하류 지역이 있습니다. 따라서 충북이 미호강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의 기능도 분담하고 또 균형자 또 조정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과장님. 예, 저는 그 어떠한 일도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그 기다림의 미학으로 하겠습니다. 그 미호강 맑은물 사업은 오랜 기간 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그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호강의 변화는 그 서두르지 말고 즐겁게 기다려 주시면은 미호강은 반드시 도민들에게 더 큰 행복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송 대표님. 예, 저는 상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미호강은 여전히 많은 이 기회의 어떤 장이기도 하지만 또 갈등의 공간이 될 여지가 여전히 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개발과 보존이라고 하는 같이 또 상류와 하류 지역 또 사람과 환경 간의 그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사실 미호강과 관련된 그 여러 가지 지금의 어떤 맑은물 사업이든 또는 주민의 이용 공간으로 활용하던 그 어떤 갈등과 대립의 공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생의 가치를 지키면서 미호강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예, 저는 겉바속촉이라고 좀 표현했는데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다고 이제 표현되는 뭐 먹는 거 얘기할 때 주로 많이 표현되는 건데 미호강 사업이 겉으로는 이제 수질 개선이 중심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수질 개선 말고 다른 친수 여가 공간 조성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지금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 싶어갖고 겉바속촉이라고 좀 표현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분의 의견 들어봤고요. 충청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호강 프로젝트, 미호강 맑은물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종식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예, 미호강은 음성군 삼성면 마이산에서 발원을 해가지고 진천 증평, 청주를 지나 세종에서 금강과 한류하는 그 충북의 중심 하천이 되겠습니다. 또 특성으로는 이제 모래하천이라는 게 또 특성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5년간 수질 검사를 해본 결과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인 BOD의 등급이 3등급 수준으로 수질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호강 맑은물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본 사업은 그 목표 연도를 2032년도로 설정을 했고, 예, 기본 원칙으로는 이제 수질 복원, 또 물확보, 또 재해 방지, 친수 여가를 구분을 해가지고 설정을 했고요. 분야별 기본 구상은 마스터 플랜 용역을 통해서 만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도민의 그 모든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또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모으기 위해서 전문가나 또 환경단체가 함께하는 미호강 상생협력 포럼을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관이 협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고요. 또 금년 하반기에 기본계획 구상을 수립을 완료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완료하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미호강 맑은물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도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대표님? 글쎄 뭐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 미호강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시민들이 좀 접근해서 자연을 느끼고 또 그 속에서 여가도 즐기고 쉼도 누리고 뭐 이런 그 공간으로서의 기대가 있었죠. 그리고 여전히 그것에 대한 그 갈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미호강의 수질이 개선이 계속 안 되고 있는 거죠. 예. 수질이 개선이 안 됐는데 시민들이 거기 가서 즐길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거기 들어가서 물놀이를 할 수도 없고, 예를 들면 또 여러 가지 그런 그 이 모래강이라고 하는데 제대로 된 그런 공간도 확보가 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우리 미래로 보면 이제 무심천을 넘어서 미호강 시대로 이런 이야기는 하지만 정작 그 미호강을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는 되고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1차적으로 그럼 뭐부터 할 거냐? 그 행정기관에서도 생각할 때 수질을 개선하지 않고 거기에 어떤 형태의 새로운 어떤 친수여가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것이 시민적 동의를 받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뭐 다행히 방향은 수질 개선에 방점을 두고 그렇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다양한 시민들의 친수여가 공간을 같이 만들어 보겠다. 이런 이제 구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은 이 수질 개선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거냐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핵심적인 또 과제이기도 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사무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질 개선이 중심이라고는 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요즘 사업들은 뭐 무조건 다 돼, 다 안 돼,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보는 게 필요한데 수질 개선이 중심이라고 하긴 했는데 친수여가 공간 조성이나 수량 확보 부분이 사실은 너무 좀 많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줄여서 수질 개선 중심의 사업으로 다시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점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동안 사실 미호천으로 불리다가 지난해부터 이제 미호강이 됐습니다. 이 미호강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까요? 저는 미호강을 선형으로 되어 있는 하나의 그 강의 개념에서 좀 유역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미호강의 유역을 보면 충청북도 전체 면적이 면적의 38%를 차지하는데요. 그 권역이 생산하는 충북 지역 총생산, 우리가 보통 GRDP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7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역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충북 경제의 중심권이 되고요. 보다 더 큰 틀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새로운 신수도권 시대에 있어서의 광역 생태축이다. 이런 관점에서 봐서 저는 미호강을 중심으로 해서 강이 있고 두 번째 켜가 농업지대가 있고 세 번째 켜가 거기에 도시가 자리 잡고 있고 네 번째 켜가 그 유역을 경계지우는 그 산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역사자원, 문화자원, 관광자원, 도시자원, 산업자원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잘 시줄과 날줄로 엮어서 충북경제, 나아가 새로운 수도권 경제의 그런 그 성장 동력으로 갖자라고 하는 그런 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좀 다른 관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생태환경적인 관점도 충분히 미호강에 있는 것 같고요. 미호강 그러면 우리나라에 몇 안 남은 모래하천입니다. 모래하천이기 때문에 뭐 저장 능력, 뭐 정화 능력도 엄청 뛰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금강 본류 입장에서 보면 금강이 이제 대청댐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대청댐 하류 지역의 이제 모래는 대체로 이제 미호강에서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고, 뿐만 아니라 미호강에는 이제 뭐 천연 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종인 뭐 미호종개, 황새 이런 것도 서식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이제 멸종위기 종이기도 한 수연풍뎅이 이런 서식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단지 미호강의 경제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뭐 충북 생명의 물줄기 이렇게 좀 표현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 과제 중에서 물 확보 부분부터 좀 짚어보죠. 과장님, 물 확보 관련된 정책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미호강 맑은물 사업을 구상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아마 물 확보 분야인 것 같습니다. 사실 미호강의 유역 내에서 이제 물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제 공공연하게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거고, 또 하천 기본계획 등 국가계획에도
저희들이 숫자상으로 한 40만 톤 정도 부족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수질 복원에 대한 부분이 한 20만 톤, 또 이수에 대한 부분, 하천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이 이제 20만 톤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수질 보전에 대한 20만 톤만큼은 물 순환 체계를 좀 조정을 해서라도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구상하는 세부 사업을 좀 말씀드리면은, 대청댐의 어떤 용수를 공급받는 방법, 유역 내에 있는 어떤 저수지의 여유량을 공급받는 방법도 고민을 하고 있고, 또 모래하천이다 보니까 그 모래를 통과하는 정수처리 개념에서 강변 여가수 사업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또 뭐 지하에 물을 가두는 또 지하댐, 샌드댐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이제 환경부에서 많이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대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날 환경부에서 8개 기관이 모여가지고 미호강 통합 물관리에 대한 그 상생 협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협약에 의하면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물 확보와 관련해서 사실은 물을 왜 확보해야 되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가보면 그렇게 물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근데 이제 충북도에서는 이제 수질 개선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데, 당연히 수질 개선을 위해서 일정 정도의 수량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말은 수질 개선이라고 하는데 보여지는 것은 수질 개선이 아니라 정말 친수 여가 공간 조성 때문이 아닌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 행동을 이제 사실 지사님께서 많이 보여주시는데, 얼마 전에 지사님께서 무심천에서 카약 타셨죠. 예. 그래서 카약 타는 행위를 보면서 어떤 도민들이 이 수량 확보가 수질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전 그렇게 신호가 안 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말은 또는 보도자료를 통해서는 수질 개선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실제 지사님께서 하는 행위들이 이제 그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대청댐 물을 이제 끌어오는 것을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기후위기 시대고 가뭄 이런 게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요. 전라도 같은 경우는 지금 모내기할 물도 없다고 합니다. 충청도도 마찬가지고 대청댐도 지금 저수율이 50%대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우리가 카약 타자고 대청댐 물을 끌어오는 게 맞나? 전 사실은 좀 그런 고민이 들어서 정말 우리가 왜 물을 확보해야 되는지,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지, 충분하다는 생각이 드는지 그럼 다시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저희들이 이제 그 대청댐 용수를 공급받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질과 수생태계의 어떤 그 보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공급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이성호 처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이제 비춰지는 게 뭐 여러 가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제 시범용수 공급을 이제 4월 15일까지 공급을 받거든요. 그런 거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댐 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 그 뭐 분석을 한다든지 검토를 하기 위한 과정일 뿐이지, 앞으로 그 수질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는 뭐 저희들 충청북도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셨고요. 예, 대표님은 물 확보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네. 저는 뭐 수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특히 우리는 대청댐에 그 여유 용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잘 갖추고 또 그것을 협약을 맺어서 그 지속돼야 된다라는 것이 전제이긴 한데요. 일시적 이벤트성으로 이것이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속 가능한 안정성을 정말 확보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이제 비용과 관련된 문제는 혹시 없을지, 뭐 그런 데 대해서 충분한 어떤 협의를 통해서 그 문제를 푼다고 하면 수량을 그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할 이유는 없다. 그런데 단지 이것을 대청댐에 있는 물을 그냥 가져오는 것만으로 접근하는데, 이건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노력은 하셨겠지만 좀 쉬운 방법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이 다양한 어떤 공장에서 사용한 물을 재사용한다거나, 또는 말씀대로 어떤 저류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충분히 확보한다고 해서 그 자연 상태에서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훨씬 더 좀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고 우선순위로 좀 그 재원 투자를 해나가는 그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돼야 이게 좀 신뢰감도 생기고
또 계절에 따른 그런 좀 유량의 변화 없이 일정하게 그것이 유지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수량 확보가 무조건 선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량도 이게 한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수량을 많이 확보하는 게 무조건 선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지금 가뭄이 점점 이제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대청댐은 이 청주 시민들 충청권이 식수예요. 가뭄이 심해져서 식수도 지금 혹시나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식수를 끌어다가 무심결에 방류한다? 전 그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시죠. 예, 지금 말씀하신 이제 가뭄은 저희들이 제일 고민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청댐에서는 한 320만 톤 정도의 식수가 공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수율은 한 50% 정도가 되고 있는데, 환경부하고 저희들이 시범용수 공급을 한 달간 하는 조건 중에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가뭄으로 인해서 생공용수 지장이 있을 경우는 언제든지 중단한다는 그런 같은 그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저희들이 어떻든 간에 한 달간 했을 때 그 한 달 동안에 그 대청댐 용수를 공급받으면서 16개 지점에 대해서 다 수질 분석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부의 그 물환경연구소하고 저희들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지점에 대해서 수질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범용수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용수를 공급하는데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한 달 동안에 해보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댐 용수 공급을 찾는 방법하고 또 가뭄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슬기롭게 그 부분을 체크해가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체로 수량 확보에 관해서는 긍정적이나 좀 다각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말로 이해가 되고요. 박사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물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보를 막는 겁니다. 예. 그런데 사실 이 미호강의 보를 막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고, 또 준설을 한다든가 또 하천을 직강으로다가 넓혀가지고 직강 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동식물 생태계를 교란시킨다든가,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지금 추구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을 확보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 물을 확보하려고 하는 당위성은 저는 충분히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최근 미호강 인근 대청댐과 저수지에 환경 개선 용수를 3배 가까이 늘리는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그 오염의 근본적인 원인을 좀 관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사무처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게 물을 깨끗하게 하는 방식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저분한 물이 있는데 거기다 이제 깨끗한 물을 넣는 거죠. 뭐 희석되는 건데, 그렇게 된 물을 이제 측정을 하면 당연히 이제 농도는 떨어지고 깨끗한 물이 될 텐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희석한 거기 때문에 미호강으로 놓고 보면 미호강에 있는 오염물질 총량은 바뀌지 않은 거고 그대로인 것이고 깨끗한 물이 늘어난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는 좀 임시방편 뭐 이런 대책이 아닐까 싶고요. 제가 이제 수질 개선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수많은 오염 배출원들이 있는데 그 배출원들에서 어떻게 오염물질 배출이 줄을까를 대책을 좀 더 세워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돼야지 사실은 미호강도 좀 맑은 물이 더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계속 대청댐을 희석해서 이렇게 보내는 것은 그냥 지저분한 물에 깨끗한 물 넣어서 희석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원인 중에 축산 농가를 짚어주셨는데요. 예. 그에 따른 좀 해결 방안이라든가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산계에서 생기는 그 오염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이제 가축 분뇨 공공 처리 시설을 또 해야 됩니다. 네. 그건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서도 한 6군데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미호강 상류 지역에 이런 시설을 많이 해서 그 축산 쪽에서 나오는 그런 오염원을 그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거는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공감을 하고 있고, 해당 시군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 투자 계획을 만들어서 환경부에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오염원을 저감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박사님. 지금 많이 말씀하셨다시피 가장 미호강의 오염원이 축사 52%라고 하셨나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농지법상으로 보면은 미호강의 두 번째 켜에
그 평야지대가 많지 않습니까? 예. 미호 평야도 있고 진천 쪽으로 진천 평야도 있는데 거기에 축사가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일정 거리를 갖다 두고 있지만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개별 입지의 공장들 엄청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점오염으로서 미호강의 수질을 근본적으로 이렇게 좀 악화시키는 그런 건데 이것들은 지자체 차원에서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통해서 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게 국토계획법하고 농지법에 이제 상충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정부 차원에서 좀 건의를 해서 좀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근원적으로 미호강의 수질을 개선하는 제도적 이런 노력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디나 이 가축 분뇨 문제는 사실 수질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 전체의 건강에 또 이것이 그 축산 악취 문제 뭐 이게 종합적으로 사실 문제가 되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그 이 축산 자체를 좀 총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일차적으로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한 그 이 축산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 오폐수들을 방류하지 않고 그것을 그 에너지원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쪽에 오히려 좀 적극적인 그 투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오히려 지금 그 도의 전체 계획을 보면 이게 맑은물 사업에 약 6,500억 정도 예산을 계획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그래도 이 오염 제거와 관련된 이 수질 개선과 관련된 것이 약 한 4천억 정도 총량으로 보면 그래서 상당히 여기에 좀 그 투자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핵심적인 문제를 집중해서 우선 좀 개선하는 그런 시도와 노력이 필요한데 이것이 임기 이후에 대부분이 그 예산이 상당 부분 그중에 4천억 정도는 임기 이후에 이 지사님 임기 이후에 투자되는 걸로 계획은 잡혀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 가지고는 우리가 체감할 정도의 변화가 생기겠느냐라고 하는 좀 문제를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한 그 이 인근 지역에 사실 그 유역 전체로 보면 산단들이 굉장히 많고 또 개별 입주 기업도 많은데 앞으로 저는 이런 그 산단에도 좀 에코 산단으로 전환하는 정책이 특히 이 주변 지역은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근본적인 이런 그 오폐수가 방류되지 않도록 하는 내부에서 그것이 해결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숙제라고 보고요. 그래서 전 투자의 우선순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냥 광범위하게 다 잘하겠다 이래서는 해결책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는 수계별로 그 또 그 어떤 지자체별로 책임 할당도 주고 거기에 도가 좀 더 뭐 중앙정부 예산도 가져야 되겠지만 도가 좀 더 과감하게 예산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해야 아마 좀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는 미호강의 친수여가 정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인근 주민들이 미호강을 좀 즐겁게 즐길 수 있을까요? 예, 우리 박사님 말씀해 주시죠. 그 친수 여가 공간을 조성을 하면 또 마치 그 수질의 오염이 될 수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우려를 갖다 처장님께서도 좀 하셨는데요. 전체적으로 그 권역의 개념으로 이렇게 좀 봤으면 좋겠다. 지금 축사가 들어오는 현실인데 그 지역을 한 10만 평 정도로 해서 뭐 연꽃 정원이든 모란 정원이든 거기에 있는 컨텐츠 같은 경우들은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의 실학자 서유구 선생이 진 임원 경제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콘텐츠들 무수히 많습니다. 모란도 한 300종류가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현하는 장으로 사용하고 또한 우리 충북 지역에서 가장 그 핵심적인 성장 동력을 이끄는 곳이 오송과 오창입니다. 예. 이 지역에 바이오와 관련된 그런 그 테마 공원을 같이 연계해서 실현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물이라고 하는 미호강의 물을 기준으로 해서 수렴을 하되 그 인근 지역과 연계해서 또 우리 지역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 또 말씀을 드리면 이게 미호강이 단지 이 청주권의 간선수계로서 중요성을 갖고 있지만 이쪽 북부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다리를 중심으로 해서 지방정원이나 국가정원을 조성한다든가
또 여기 그 작전부를 중심으로 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국가대표 선수급의 큰 핵심 그런 사업들을 친수 여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새로운 수도권의 여가 힐링 공간으로 이런 좀 광역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바라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친수 공간, 묘강의 친수 공간 활용을 바라봤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친수여가 계획과 관련해서 송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그 청주 시민들 특히 이제 그 의견을 들어보면 그러한 어떤 갈 곳이 없다라고 하는 갈망이 굉장히 높잖아요. 물론 다양하게 여기저기 좀 그런 새로운 시설들도 들어오고 하지만 여전히 좀 그런 문제의식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그 문암 생태공원이 하나의 좀 그 앞으로 이게 수변 그런 그 공간을 활용해서 친수여가공간을 어떻게 만들어갈지를 보여주는 저는 상징적인 그런 시설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 문암 생태공원에 가보면 정말 많은 시민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보니까 청주 시민만 오지 않더라고요. 인근에 제가 가서 만났을 때 세종시에서 오신 분들도 꽤 있었고 인근 철안이라든가 또는 진천이라든가 이런 외곽 지역에서 오히려 거기를 아이들과 함께 찾아오는 것을 보면서 이런 공간은 그야말로 좀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도의 계획을 보니까 3만 평 수목정원을 만들겠다 이런 계획이 있더라고요. 한 200억 정도를 들여서. 근데 이것을 가지고 고품격 뭐 휴양, 국민 휴식, 관광 뭐 이런 단어를 갖다가 붙여놨던데 저는 이렇게 계획이 너무 작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국가정원 얘기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저는 그 테마형 정원이라든가 또 다양한 그런 어떤 생태습지라든가 또 인근 지역에 대한 친환경 농업이라든가 저는 뭐 필요한 놀이시설도 필요하고 또 선사유적지를 활용한 문화관광 벨트라든가 이것에 대한 저는 좀 솔직히 드러내놓고 과감하게 오히려 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러면서 합의되는 지점에서 저는 이런 친수여가 공간을 조성해 나가면 된다고 보는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여기가 생태 체험 학습이라고 하는 테마에 기초하되 그 외에 다양한 그런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이 이곳에 들어와야 저는 시민들이 많이 찾아야 시민들에 의해서 수질 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저는 나온다고 보거든요. 거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데 그 물이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시민들이 관심을 갖겠느냐. 시민들이 이용도 하면서 수질 개선도 하고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 지역 주민들 전체에 그런 뭐라 그래야 될까 좀 그런 문화적인 환경적 그런 체험 이런 걸 좀 키워 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저희들 이제 행정기관에서는 그 미호강 맑은물 사업의 선순환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호강의 그 자연을 그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되고 저희들이 이제 또 수질 개선과 물 확보를 통해 가지고 어떤 미호강을 복원시켰을 때 또 도민들이 자연스럽게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유역 환경을 조성하는 게 그런 선순환 구조를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잘 된다면은 저희들 미호강도 뭐 한강 못지않게 도민들이 자주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민들의 여가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점들이 조금 보완되면 좋을까요, 사무처장님? 지금 도에서 지금 미호강에 거기 이제 경관작물을 심고 뭐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친수여가 공간을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그 미호강 둔치, 뭐 고수부지라고 예전 불렸던 그런 곳들은 뭐 비어있는 땅이나 뭐 유휴부지 뭐 이런 버려진 땅은 아닙니다. 거기도 사실은 다 생물 서식 공간이고 하천 생태계의 중요한 기능을 하는 곳인데 거기에 이제 그런 것들을 심고 있는 거죠. 이게 딱 미호강 프로젝트, 미호강 맑은물 사업의 일환은 아니긴 하지만 좀 연관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우리가 하천을 바라볼 때 인간 중심의 친수 여가만 놓고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거기는 사실은 생물 서식 공간이고 여러 가지 동식물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같이 좀 고민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도에서 이제 그 유채 꽃을 심은 거기가 사실은 얼마 전에 발견된 그 수염풍뎅이라고 하는 멸종위기종의 서식도 확인된 곳이에요. 저는 그러면 친수여가 공간을 조성하는 방법이 꼭 놀이공원을 짓고 뭘 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를 수염풍뎅이 서식지로 보존하면서 사람들이 오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꼭 놀이공원과 그런 것들만 고민돼야 되는지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좀 더 다양한 방식의 다양하다기보다는 좀 더 정말 하천 수질을 지키면서
친수여 공간을 조성하는 방법들을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송 대표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뭐 저도 100% 동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나치게 이용 중심으로만 접근할 경우에 아마 시민 전체의 공감대를 얻기가 좀 어려울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전체의 어떤 유역을 놓고 거기에는 생태적 건강성을 오히려 회복해야 될 그런 영역도 있을 테고 또 일정하게는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또 자연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의미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대청된 물의 상당수가 사실은 청주 시민의 식수원으로보다는 산업용수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그 SKM15X인가요? 그쪽이라든가 테크노폴리스 산단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나오는 폐수를 잘 정화해서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그 미호강 주변에 그 생태 습지를 좀 규모 있게 조성한다거나 좀 이런 식의 그 이용 물을 사용한 것을 다시 재사용하면서 그것이 생태적인 건강성을 회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뭔가 이런 좀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 미호강 주변에 보면 최근 들어는 이제 그 수질이 많이 개선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각종 이제 그 철새라든가 조류들이 굉장히 오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을 그냥 그것을 좀 더 개선하고 거기에 조류 탐방대 같은 걸 얘는 설치한다거나 이래서 생태를 오히려 시민들이 체험하는 쪽에서의 친수여가 공간 이런 쪽에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덧붙이면은 그 미호강 상생 포럼 친수여가분과에서 나온 그런 아이템들인데요. 미호강의 주요 역사문화적인 자원을 따라서 탐방하는 생태 탐방로를 조성한다든가 그리고 미호강과 연계되어 있는 전통 마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성해서 생태 마을을 조성 또 강화한다든가 그리고 미호강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축제들 갯버들 축제라든가 또는 우리 전통 놀이인 자치기 대회라든가 또 향토 음식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을 미호강을 바로 옆으로 두면서 바로 그 다음 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친수 여가 공간의 활용 아니냐 이렇게 좀 그런 아이디어들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호강의 생태 보존과 또 관리 체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생태 보존을 위해서 어떠한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이 생태 보존이라 하면은 사실은 저희들 미호강 맑음물 사업에 계속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 수질 복원하고 물확보가 생태 보존에 이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수질 개선이나 수생태계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호종계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미호종계라든지 이런 거에 서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생태 보존을 위해서는 어쨌든 미호강 맑음물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것에 중요점을 좀 두고 싶고요. 다만 이런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봐서 도와 시군에서 행정적으로 이렇게 그걸 관리한다든지 수생태계를 다 체크하고 책임질 수 없고 여러 가지 또 한계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그 물확보하고 수질에 대한 수생태계에 대한 걸 노력을 하고 또 이제 민간 단체나 또 아니면 또 민간 전문가들이 그런 데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 체계를 조금 만들어주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 미호강 맑음물 사업에 비구조적인 부분, 이제 관리에 대한 부분을 좀 중점을 둬서 그런 부분에 민간 전문가가 좀 참여하고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그런 관리 체계를 만들면서 이런 어떤 생태 보존에 대해서 더 활동을 많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환경연에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우선 과장님이 미호종계를 말씀하셔서 미호종계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원래 이제 이 사업이 민선 7기 때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그때는 미호종계가 돌아오는 미호강 이런 이름을 붙이자는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이름이 붙지는 않았는데 미호종계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호강이 고향입니다. 근데 사실은 미호강에서 지금 많이 서식은 확인이 어렵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제 몇 개체 정도가 확인이 좀 됐는데 정말로 미호강에 이 미호강 맑은물 사업이 미호종계를 돌아오게 하는 또는 미호종계 서식지를 위한 거라고 하면 사실은 수량을 확보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미호강은 수량이 수심이 얕은 곳에서 사는 물고기이기 때문에 수량이 확보돼서 수심이 깊어지면 살 수가 없습니다. 4대강 사업 때 저희 환경단체들이 미호종계 가지고 많이 싸웠습니다. 4대강 사업을 하면 미호종계 서식지가 훼손된다. 그때 이제 4대강을 추진하시는 분들이 했던 얘기는 수량을 확보해서 수심이 깊어지면 미호종계가 다른 데가 알아서 살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미호종계 입장에서는 4대강 사업과 이 미호강 맑은물 사업이 사실 같은 거예요. 정말로 충북도에서 미호종계가 돌아오길 바란다고 하면 고를 없애고 수량을 확보하지 말고 사람들 간섭을 좀 줄여야지 미호종계가 다시 미호강으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미호강 프로젝트는 그야말로 장기적인 프로젝트인 만큼 많은 예산과 또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미호강 맑은 물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좀 해야 될 것들은 무엇이 있을지 좀 짚어보죠. 먼저 과장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미호강 맑은 물 사업은 이제 도와 시군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이제 추진을 하겠지만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제 민관 산학이 같이 협력이 되는 것이 절대적으로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행 가능한 계획을 이제 수립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도하고 시군 그리고 유관기관과 이제 TF팀을 구성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의에서도 동책 토론회를 좀 했고 앞으로 또 시군 다니면서 순회 설명회도 하고. 또 미호강 그 상생 협력 포럼을 통해서도 많은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하고 있거든요. 어제도 이제 미호강의 꿈을 담자라는 걸로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한 52건의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기 때문에 미호강 맑은 물 사업에 이렇게 이제 포함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이제 뭐 저희들이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연사부 투자 계획도 만들어야 되고 누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주체도 만들어야 되고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런 것도 다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호강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게 제일 저희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저희들 예산에 대한 부분, 재원에 대한 부분은 환경부 지원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게 저희들 도의 입장이고 예. 또 유역 공동체를 구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도와 시군, 뭐 환경단체, 민간 전문가들이 공동체를 구성을 해야 된다. 또 그 유지관리 방안도 좀 마련하고 또 민간단체나 또 참여하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되는 것.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그 지원하는 여러 가지가 다 사실 관리 체계입니다. 그 관리 체계는 또 법적인 근거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호강의 어떤 통합 물 관리에 대한 어떤 지원에 관한 조례 같은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미호강을 어쨌든 체계적으로 통합 물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박사님도 말씀해 주시죠. 예, 과장님하고 비슷한 생각인데요. 미호강 맑은물 사업 프로젝트가 6월이면 이제 완성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 오늘 논의된 사업들을 포함해서 단기적인 사업, 또 중기적인 사업, 장기적인 사업들이 있을 텐데요. 그와 같은 것들을 좀 토대로 해서 이게 국가계획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사업은 같이 연동시키고 또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그리고 이 미호강 맑은물 사업의 가장 중요한 주체는 저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 그리고 그동안 굉장히 해서 노력해온 환경단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NGO 단체. 그래서 주민과 또 환경단체들이 이 미호강 맑은물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주는 것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예, 얼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미호강 통합 물 관리를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하셨잖아요. 이게는 뭐 환경부가 주선을 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긴 하던데요.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건 이게 너무 행정기관 중심의 협약이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래 말씀대로 그것이 민간이 좀 같이 참여하는 방식의 협약이었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그 미호강에 대한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도 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지역 주민, 또 지역의 환경이라든가 시민사회 이런 쪽과의 협력 없이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또한 이제 유역 관리라고 해서 너무 도중심으로 광역 단위로만 어떤 그 거버넌스 체계를 만드는 것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다. 조례도 도조례가 필요하지만 이 유역에 연계된 기초지자체들이 다 저는 조례를 만들고 그 유역 관리와 관련된 소규모의 그런 그 협의 채널들이 살아 있어야 되고 그것을 도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정하는 방식으로 가야 그 현장 중심의 이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저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그래서 소유역 단위의 활동을 어떻게 강화하고 그 소유역 단위의 활동에 어떻게 지원할 거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 근데 이게 잘못하면 광역 단위가 그냥 다 주도하는 형태로 가다 보면 정작 핵심 이해 당사자들이 소외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저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사무처장님. 저도 세 분 입장에 기본적으로 동의하고요. 근데 요즘은 생각이 좀 바뀐 게 어떤 동식물들이 살고 있는 곳을 우리가 들어가겠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들끼리 모여서 관리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지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조금 더 그 동식물들과 우리가 대화가 되진 않지만 그 동식물들 입장을 고려하는 미호강 프로젝트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냥 인간들끼리 모여서 관리 체계 구축하는 부분이 아니라 다른 동식물들이 살고 있는 곳을 우리가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좀 그런 관점들이 좀 포함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죠. 이번에도 사무처장님이 먼저 시작해 주실까요? 묻다 하신 말씀 있으십니까? 지금 충북도의 계획대로 하면 이 수량 확보랑 친수 여가 공간 조성에 이제 수천억이 좀 드는 사업이거든요. 저는 수천억 예산을 좀 줄여서 수질 개선에 좀 더 중점을 좀 뒀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충북 도민들이 깨끗한 물과 미호 종계랑 그리고 거기에 사는 동식물들을 보기 위해서 알아서 오는 그런 미호강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생태계도 복원해내고 그러면서 시민들의 여가 친수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이게 대립되는 것 같지만 저는 그 대립되는 관점을 넘어서는 그런 좀 접근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려면 그 태화강도 태화강 살리기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런 그 강범의 어떤 거버넌스 조직이 이게 움직이면서 성과들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전주도 생태하천 협의회 같은 구조가 예전부터 자리 잡고 이렇게 오는데 우리 지역도 뭐 이제 출발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감하게 민간이 좀 주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좀 권한을 줘야 된다. 민간에 맡긴다고 해서 그 일이 잘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잘 진행될 수도 있고 정말 시민의 관점에서 또 이제 살아가는 생명들의 관점 이런 것들을 고려한 계획들이 그래야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너무 이게 도가 주도하려고 하기보다는 좀 권한을 아예 좀 시민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박사님. 네. 산업화 시대에 있어서는 도로라든가 또 뭐 철도라든가 산업단지를 주축으로 해가지고 지역의 성장 동력을 좀 확보했다라고 하면은 미래 세대에 있어서는 뭐 다시는 바와 같이 삶의 질을 중시하고 또 여가 또 생태 힐링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가치를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호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이제 하나의 큰 생태축인데요. 이 지역을 통해서 지역의 어떤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그 방안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되고 실제 성공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순천만이 국가정원 1호인데 거기는 단지 정원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순천시의 모든 행정, 또 지역개발, 또 환경, 또 건설 이런 사업들을 순천만이라고 하는 그 사업으로 수렴을 시켰거든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태화강, 그거는 도심 재생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도심 재생으로 생태 그 미호강을 갖다가 복원시켰거든요. 근데 이런 차원에서 좀 큰 차원에서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도에서 미호강 맑은물 사업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단지 이 미호강이라고 하는 이 선형의 그 형태보다는 큰 틀에서의 그 유역의 개념으로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과장님. 예, 미호강 맑은물 사업은 이제 충북의 그 중심 하천을 저희들이 되살리는 그런 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제 물 맑고 또 물이 넉넉하고 그리고 이제 멋스러운 그 미호강을 목표로 해서 최근에 저희들 이제 기후 변화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그런 미호강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이제 지사님의 그 대표 공약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와 연계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 도민들께서도 이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론에 참석해 주신 네 분 고맙습니다.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해 미호강 맑은물 사업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물 확보와 수질 환경 개선, 또 주민들의 친수 여가 공간 확보 등 긍정적인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유용하게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미호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본 계획이 잘 수립되길 기대합니다. 충북 시사토론창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